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이제 대성쌤이 좀 수다 좀 떨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속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초심을 또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공부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수업에 대한 얘기, 특히 교사로서 공개 수업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들을 조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성 선생님이 지금 좀 흥분 상태입니다. 왜냐면 공개 수업하면 할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공개 수업. 자, 일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돌이켜 보면 공개 수업이 일상적인 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쉽게 공개한다는 게 또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교사 때는 근데 저의 긴장한 모습에 아이들도 덩달아 긴장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도 막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끼리도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막 이런 다툼이 나가지고 교사 입장에서 되게 난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조금 나에게 공개 수업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좀. 네. 예, 저는 근데 공개 수업은 성장통이다. 아, 성장통이다. 저는 이제 나에게 있어 공개 수업이란 두근거림이다. 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개 수업에 대해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참 교사의 어떤 생애주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수업의 흥망성쇠 혹은 또 다양한 빛깔의 수업들을 운영하거든요. 선생님들은 보통 1년에 이제 대부분을 수업으로 하시는데, 공개 수업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 수업을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이제 보여드린다라는 개념을 갖거든요. 그래서 초임 교사 때는 그게 이제 수업이 내 수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수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이 모두의 수업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편하게 얘기할 텐데, 우리 대성쌤 같은 경우 이제 공개 수업, 초임 교사 때 좀 공개 수업 잘 하셨나요? 되게 참 부끄러운 게, 근데 초임 때 가장 좀 제가 부족했던 점이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학습 활동을 막 1, 2, 3 그리고 하나하나를 너무 좋은 거를 막 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종이 쳐버려서 참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초임 교사 때 이제 굉장히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위해서 막 밤 10시까지 남아서 수업자를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초임 교사 때만 해도 이제 장학사님들이 오셔서 장학을 해주셨거든요. 학교 평가 때 이제 학교의 교육 활동이나 그런 노력들도 평가하시지만, 교사들의 수업하는 모습도 직접 이제 참관하시고 그 부분에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평상시 진짜 정말 저는 수업을 열정을 다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해서 초임 교사지만 감히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날 이제 장학사님들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수업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수업 시간 40분 동안 이제 제가 운영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활동들을 많이 해보질 못했어요. 너무 길어진 거예요, 수업이. 그래서 그때 장학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김 선생님, 지금 수업을 재구성하신 거죠?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게 생각나요. 근데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 아까 우리 대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담을 수는 없다, 이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서는 근데 수업 안에서도 기승전결을 담으려고 했고, 물론 수업 모형도 있고 수업 여러 단계도 있지만, 근데 학생들이 어떤 배움을 근데 이렇게 한 가지 활동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렇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저희 표현으로 공개 수업 망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요. 수업은 일상적이지만 공개 수업은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그리고 안내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큰데, 공개 수업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경력이 좀 쌓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공개 수업에 적합한 차시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런 교과서를 딱 펴보시면 한 단원이 한 10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활동이 주가 되는 차시가 있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런 차시로 가는데 적정한 차시를 잘 선택하는 게 요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꿀팁을 이렇게 방출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공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수업을 한 번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사의 준비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교사가 많이 준비한다고 좋은 수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상적인 학습,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에 학생들과 학급 세우기 할 때 서로 존중하는 방법, 경청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활동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학에서 이제 학습 훈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훈련이라는 말은 좀 부족한 것 같고 학습 약속이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성 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 혼자 떠들다가 그냥 지식 주입적 수업이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은 다음에 생각에 꼬리를 무는 발표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처음에 하는 게, 저는 시장에 가면 수박도 있고 시장에 가면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이게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한 명이 발표를 해요. 그럼 그 발표를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 덧붙여서 발표하는 걸 계속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의 생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토론이나 학생들의 일상적인 발표를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학생들이 꾸준히 이제 해 봄으로써 그게 이제 익숙해지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실 수업 속에서 토론이라는 것들, 발표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딱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발표할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 대성 선생님처럼 공감 어린 눈빛, 때로는 느끼하지만 나를 포용해 준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수업은 일지식 수업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 왜냐면 학생들이 지식적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수업은 일단 선생님도 들어주셔야 돼요. 학생들의 말을. 조금은 서투르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성쌤 경청에 또 기술이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이 이제 발표를 되게 꺼리고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제 스스로 세웠던 원칙 하나가, 아이들이 발표하면 거기에서 맞고 틀리고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선은 그 아이의 용기, 그리고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근데 그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선생님한테 혹시 알려줄 수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봄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좋은 토론, 학생 중심의 활동 중심의 수업도 사실은 시간 안배를 못하면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공개 수업에서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그 수업의 목표예요. 그 수업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수업 속에서 이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개 수업에 있어서 어떤 수업 차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가와 환류의 과정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막 많은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도달했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제 오답, 맞고 틀리냐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저희도 사실 그렇게 지도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성장 중심 평가라고 해서 이제 자기 평가라든가 동료 평가를 통해서 더 나아지는 거에 도움을 주는 거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저는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 수업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주인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모두가 발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스스로의 오늘 배운 내용들, 스스로의 배움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료 선생님들과 수업 나눔을 통해서 이제 공동 수업을 설계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는데, 평가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공개 수업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학부모 총회를 앞두고 학부모 공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료 평가를 앞두고 근데 동료 선생님들을 동료 선생님들이 참관하시는 상태에서 동료 평가가 동료 교사 대상 공개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 학교에 좀 오래 있었는데 실습생들 대상으로 많은 공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공개 수업, 다양한 상황 속의 공개 수업은 그 공개 수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수업 설계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공개 수업입니다. 교사들과 주안점으로 줘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근데 수업에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 학생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발표도 골고루 시키고 수업 활동들도 약간 참여형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다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그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도 가정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 좋고, 그리고 수업 당일날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는구나,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감동받으시거든요. 우리 아이에 대한 애정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모든 학생들을 골고루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연구부장을 하면서 좀 새롭게 도입했던 게 학부모 참여 공개 수업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모둠 토론을 할 때 학부모님이 같이 참여해서 토론, 학생 역할을 같이 하면서 내 자녀의 이야기,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같이, 부모님도 같이 의견을 내고 그걸로 수업을 이렇게 이끌어 갔던 경험이 있는데 되게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성 선생님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번에 동료 장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학년 선생님 단위 수업 공개 왜 하는 겁니까? 근데 학교의 이 선생님들이 근데 연령대라든가 전문 분야가 다 다르고 수업에 이제 관심 있는 것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이게 수업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또 동료 평가의 이런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수업, 우리가 이제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을 하려고 하지만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실 속 나 혼자만의 수업 연구가 아니라 동료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동료 장학하면 한 번씩 이렇게 망친 경험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망친 수업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가장 떨리는 게 사실 동료 교사들이 참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약간 욕심을 내게 돼요. 약간 어려운 수업 모형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거나 뭔가 좀 좋은 결과물을 한번 내보고 싶어서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결국은 과유불급이듯이 학생들의 배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솔직한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나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성쌤은 제가 이거 조금 디스를 하겠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사례만 소개하려고 그러고 이제 망가진 사례는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동료 장학을 이제 그때 할 때였는데, 제가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이제 담당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반을 맡고 있었어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즐거운 수업, 그리고 학력에 도움이 되는 수업, 그리고 학생들이 협업하는 수업,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교사로서 약간은 오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태블릿을 활용해서, 그 당시 이제 10년 전이니까 태블릿을 활용해서 이제 막 수업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학교 동료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기회였는데,
그때 이제 한참 선배님이 이제 제 수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런 거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가 망치로 받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태블릿을 쳐다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칠판에다가 쓰면 되지 굳이 태블릿에 각자 참여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주는 게 정말 학생들 창의적인 발상을 이끌 수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저도 그 말 들으니까 딱 내가 기술에 매몰된 수업을 했구나. 화려한 디지털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사실은 본질에 대해서는 소홀했구나. 저희가 창의적인 발상은 사실은 어떤 상황과 허용적인 환경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협업을 위한 굳이 더 아날로그적이지만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협업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기술에 의존한 기술을 뽐내기 위한 수업을 보여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많은 깨달음이 느꼈고 지금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저도 근데 공개 수업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지금 여러 번 이런 다른 분의 선생님들의 이런 공개 수업도 보고 그다음에 이런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수업에 이제 부담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 이제 제가 수업에 대해서 많이 더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 한 차시 수업에 대한 여러 노력들이 결국은 여러 다른 수업에까지 영향을 줘서 저의 이런 수업 역량을 좀 신장시켜 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실패한 사례를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